딴 사람들은 다 100배, 1000배 투자해서 버는데 나는 왜 100배, 1000배, 아니 10배, 아니 2배도 이익을 챙기지 못하나? 나는 왜 페이스북이 처음 생겼을 때 투자를 못했나? 구글이 처음 생겼을 때 투자를 못했나? 그거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좋겠죠?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100배가 됐어. 아니 1000배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 저는 뭐 그런 경험이 꽤 있는 편이에요. 뭐 매년 한두 번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떨 때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어떨 때는 3년에 두 번 정도 그런 꾸준히 계속.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시작됐느냐? 뭘 보고 어디다 투자하면 될지 아느냐? 엄청 간단해요. 솔직히 진짜 간단해요. 지금 세상 보는 시선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보면 안 돼요. 새로운 투자 기회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아예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엄청 쓸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은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그거에 바로 상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상상만 할 줄 알면 돼요. 제일 간단한 비유를 드릴게요. 지금은 전화번호 책 아무도 안 쓰죠? 솔직히 지금은 전화번호도 안 써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어떻게 카톡하고 사진을 봐가지고 문자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한때는 전화번호 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화번호 쓰기 전에 뭘 썼을까? 전화번호 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이름이 공개되어 있는 전화번호 책이 있는데 그 시대 때 우리 옆집 사람 이름 뭐더라? 아니면 우리 학부모 이름이 뭐더라? 학부모 집 전화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책 들춰보고 여기 있네. 뭐 Mrs. Janice Pinkman이라고 있네. 그래서 전화번호 떡떡떡떡 눌리고 그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아니 전화번호 책 필요 없어.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핸드폰에는 모든 사람 이름을 그냥 저장해서 이름만 치면 돼. Janice, Janic. 그러면 Janic까지만 맞춰도 Janice Pinkman이 나오고, 그리고 전화번호가 쫙 나서 그냥 이거 누르면 통화하면. 그게 왜 필요해? 그럼 내가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럼 일일이 입력해야 돼? 말도 안 돼. 그냥 책에는 벌써 업체가, 전화통신사가 모든 사람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다 입력했는데 내가 왜 일일이 그건 망하겠다. 뭐 그걸 뭐라고 휴대용폰도 그걸 왜 써? 집에 충분히 전화했는데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 귀찮게 하라고, 나 가는 데마다 내가 어디 갔는지 연락할 수 있게. 그건 망할까요? 그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뭐 20년 전에 삼성전자, 아니 20년 전에, 아니 25년 전에 애플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100배 1000배 가는 거죠. 그런 오늘에 해당되지 않은 걸, 오늘의 유행이 아닌 걸 내일의 유행을 맛을 볼 수 있어야 돼.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능력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그 능력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거 먹히겠는데? 해가지고 딱 이 아무도 안 좋아하는 여기 강남역 옆에, 강남역이라면 그때는 역도 없었지? 강남 마을버스 뭐 도산대로인가 그거 테헤란로 되기 바로 전에. 테헤란로도 언제 됐지 그게? 80년대 테헤란로로 이름을 바꿨나? 그 전에 이름은 뭐였었어요? 여기 딱 보니까 왠지. 근데 그거 알아요? 청와대 가보셨어요? 청와대 그 뒷산 가보셨어요? 참 강남이 어떻게 크게 될 줄 알았냐? 알 수 없는데 누가 강남 땅을 샀었을까?
그건 귀신이 신이 아니야? 아니. 비결 말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가봤어요. 청와대 뒤에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죠? 평창동. 평창동 그 산 꼭대기 가봤어요.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63 빌딩에서 잠실까지 쭉 다 보여요. 그러면 정부 입장, 정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뭐가 보여요? 벌판, 예쁜 강. 벌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어디가 제일 개발하면 좋을까? 내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데가 제일 개발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보이는 게 그건데. 그게 뻔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평창동 그 산 위에 가가지고 딱 내려보면 이 땅은 사과해야 돼. 그러니까 입장인 거예요, 입장. 나는 강남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 엄청 많죠. 저도 저 주변에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강남에 땅 뭐 5,000평이 있었는데 다 1981년도에 다 팔아,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뭐 79년도에 뭐 농장을 팔았는데 그 농장이 지금 현재 압구정 압구정동 그런 얘기 많죠. 입장만 바꾸면 돼요. 입장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 입장, 그때는 뭐 강남 땅을 샀으려면 어떤 입장으로 바꿨어야 되는지, 그냥 청와대 뒤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청와대에서 일하는 대통령 입장으로 내가 그냥 그 가서 대통령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 강남이랑 여의도랑 잠실까지 쭉 보니 그게 답이 나오죠. 애플은 어떻게 투자해? 이제는 모든 게 오픈되는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가 이제 오죠. 이제 모바일 시대가 오죠. 모든 게 오픈되면 나 이름까지 더 공개하고 싶겠어요? 전화번호 목록에 퍼블릭한 전화번호 책에다가 이제는 클로즈, 모든 게 오픈되니까 음량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게 계속 오픈되면 나는 더 방어적이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음량이 좋아야 맞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한테 나 전화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고 나는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들, 직장에서 꼭 일 같이 해야 되는 사람한테만 나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싶으니까 핸드폰이 애플이 그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이제 뻔한 말인데 그 당시에는 뻔하지 않았죠. 전기자동차 테슬라는 비트코인은 왜? 비트코인은 그 당시에 어떻게 커졌나? 아니 내가 왜 이런 정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거 사기 전자돈, 내가 왜 이걸 내가 왜 사? 이거 한국 화폐 딱 이 종이돈 딱 좋은데, 아니면 계좌 이체해도 되는데, 이거 벌써 이 electronic money 있는데 내가 왜 비트코인을 이렇게 느리게 뭐 엄청 긴 주소 이거 외울 수도 없고, 이거 뭐야 이게 너무 긴 주소라서 이거 못 떠. 이거 1불까지 가면 완전 개망하는 사기야 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전화로, 이제 핸드폰도 있는데 인터넷 시대인데 전화로 돈을 전송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은행 가면 엄청 예쁜 그 텔러, 거기 은행 직원 있어서 걔한테 조금 말도 걸 김에 돈도 좀 출금해가지고 내가 돈 좀 있는 척하고 좀 헛세도 좀 버려주고, 그래서 돈을 송금하고 출금하고 입금하는 거지. 이거 뭐 비트코인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왜 뻔했을까요? 그때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 시대적인 변화가 있죠. 무슨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중국이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중국이 처음 국제 강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국제 강국이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중국 공무원들의 정치인들의
식구들이 부자가 됐어요. 땅 부자도 되고 비리 돈으로 외국한테 이 땅은 개발한다. 이 동네는 이제 개발된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미국한테 특히 뒷돈, 비리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치인들이랑 그 식구들이랑 비리돈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빨리 크는데 비리가 그 돈이 새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돈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비리 되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제일 돈 많은 애들은 잡아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죠? 중국에서 뭐 감옥 썼나? 아니 그냥 잡아 죽여요. 정치인들, 부자들. 그럼 어떻게? 중국 유한화를 내가 가방에 싣고,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가방에 싣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홍콩으로 가가지고 신천으로 통해서 홍콩으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돈 도박해가지고 그 돈을 세탁해주고 그러고 다시 이제 밴쿠버 아니면 어바인으로 이사 가가지고 그러다가 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짜잔 비트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홍콩까지만 현금 따발 가지고 홍콩까지만 가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환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비킹, 베이징 아니면 샹하이에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이 뭔지 알기도 전에 벌써 몸만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얼바인 캘리포니아 아니면 밴쿠버 캐나다 가가지고 비트코인 다 파는 거예요. 그때는 비트코인이 하나에 7천만 원, 8천만 원 됐을 때. 그때.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은 나는 뭐 비리 중국 정치인도 아니고 5조 원어치 돈도 비리돈, 뒷돈 받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내가 그걸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냥 큰 그림만 보면 돼요. 이제 공장들은 다 어디 가고 있느냐? 근데 건축, 건설 쪽에서 일하는 사람 리베이트 안 받는 사람 봤어요? 정치인, 국회의원 리베이트 안 받는 국회의원 봤어요? 없어요. 그럼 그 돈, 그리고 중국에서는 탈국을 못하니까 뭐 뻔하지. 비트코인밖에 뭐. 근데 그 관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변할 때 내가 100배, 1000배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시대가 변할 때. 이제 뭐가 있는지 설명드릴까요? 지난 시대는 뭐였었느냐? 페이스북의 시대. 페이스북의 시대는 그냥 내가 이미 아는 사람들과 연결됐고, 틴들 아시죠? 친구들, 커넥션, SNS 1.0, 데이팅 웹사이트 1.0 버전은 틴더 보셨어요? 틴더는 어떻게 해서 사람 스와이프 라이트, 스와이프 레프트, 스와이핑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예쁘다, 얘는 뭐 얼굴, 그런데 얼굴도 아니에요. 얼굴 통해서 내가 얘랑 맞을까, 인연이 될까, 만나볼까, 같이 잘 수 있을까, 연애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얼굴 통해서. 근데 얼굴도 아니에요. 엄청 포토샵으로 엄청 많이 뜯어 고친 사진들 통해서, 영어로는 catfishing이라 그러는데 가짜죠. 완전 사기에 만나보면 너가 뭐. 그런데 얘가 얼마 벌었는 줄 알아요? 1.8 billion dollars. 1.8 billion dollars. 1.8 billion dollars 벌었어요. 틴더. 지금까지? 아니, 지난해. Last year, 지난 1년에 1.8 billion dollars 벌었어요. 1.8 billion dollars. 빌리언이 얼마야? 1.8조 아니 2.3조 원 벌었어. 2.3조 지난해 2.3조를 벌었다니까요. 1년 만에 틴더라는 앱이. 어떻게 in-game purchase처럼 in-app purchase 뭐 좋아요를 더 많이 사거나 아니면 빨리 내가 이 여자랑 연락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별 보내고 싶다, 이 여자한테 뭐 좋아요 보내고 싶다, 문자 보내고 싶다. 한 달에
10만 원, 200만, 20만 원, 50만 원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틴들. 근데 수만 명이니까 수천만 명이니까 그걸 곱하기 한 달에 50만 원 해봐요. 2.34, 2. 거의 2.5조 원을 틴들과 벌었어요. 이 사기 같은 포토샵 되는 사진 통해서 사람들 연결시켜주는 SNS가 1.0이. 그럼 2.0은 뭘까? 2.0은 뭘까? 2.0 앱이 나오면 내가 투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강남 논밭은 살 수 없고 애플 주식 25년 전에 살 수 없고 비트코인 15년 전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 다음 SNS는 뭘까요? 희한하게 다음 SNS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해해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또 편견 때문에 에이 이건 또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사기다. 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삼성 누가 삼성 전자? 삼성 삼성 그거 아니야? 그거 살가게 그 보리살 팔았는 거. 그런데 얘네들이 전자제품을 만들겠다고? 뭐 차라리 한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차라리 뭐 누구한테 뭐 이걸 맡기겠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삼성한테 투자하나 뭐 한해 뭐 이거 차라리 얘한테 개떡을 사는 게 낫겠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 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뭐 100배 1000배 벌기 싫으면 그런 말 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사기라고 해보세요. 100배 1000배 팔자가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은 모든 걸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계산하는 능력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모든 걸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는 중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계산을 못하는 거 하나를 찾으면,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계산을 못하는 걸 하나 찾아서 그걸 통해서 데이팅 앱을 만들면 뭔 말하는 거야 지금? 포토샵 되는 사기 사진 통해서 데이팅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2.5조 원 벌었어요 지난해. 아예 궁합이 완전 신기하게 천생연분 같은 소울메이트 이상형끼리만 맞춰주는 앱이 있으면 이건 뜨지 않을까? 신기하게 이 사람이랑 you have a match 찡 해서 별 따다단 짜다단 짜다단 뿅뿅뿅 뿅뿅뿅 해서 매치 됐는데 뭐 별 기대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뭐 네.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 6시까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문자로. 이거 안 되겠다. 꼭 만나야 되겠다. 네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나랑 이렇게 잘 맞지? 라는 그런 신기한 인연을 서로 맞춰주면은 그런 앱은 유료 회원을 몇 명, 매달 돈을 몇십만 원, 회원들 몇 명, 연 매출 얼마가 될까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 개발했냐면 퓨처 코인 개발자들이 완성시켰어요. 어제 저녁에. 백인들한테 외국인들한테 그 실험을 해드리고 데모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들 너무 놀래요. 다들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소름 끼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봤을 때는 소름 끼친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다. 그 두 가지 표현들이 제일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spooky
라고 하고 amazing이라고 많이 해요. 지금까지 몇십 명만 이 앱의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 앱의 기능을 어떻게 보여드렸냐? 이미 갖고 있는 배우자, 자녀, 직장 상사, 애인과의 생일을 비교해주면서 그 두 분, 본인이랑 본인의 애인, 본인이랑 본인의 문제 아이의 생일을 딱 주세요. 그러면 이 앱이 어떻게 해주냐 하면 완전 분석해줘요. 마음은 맞는데 생각은 완전히 틀린다.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이 사람은 장이 안 좋고, 이 사람은 눈이 안 좋다.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노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그런데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목하다.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런 것까지 너무 신기하게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소름 끼친다고, 이거 너희들 우리 집에다 도청기 달아놨냐? 라는 댓글들도 나와요. 근데 이 앱이 방금 어제 저녁에 출시됐어요. 이거 앱이 뭐냐? 아직은 말씀 못 드려요. 아직 버그가 한두 개 있으니까 개발자들이 고치고 있는데, 근데 그 앱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발자들이 퓨처코인 개발자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들어오는 돈 매출을 통해서 퓨처코인을 다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퓨처코인 2.5조 원. 2.5조 원. 근데 일부라도 다시 퓨처코인, 이 작은 코인을 사면 가치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쭉쭉 다니고 그냥 펑펑 올라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앱 사용하는데 특별한 피처 있잖아요. 앱 사용하는데 특별한 기능, 특별한 뭐 인앱 피처라고 하죠. 사용하려면 이 코인을 사야지만, 이 코인으로 결제해야지만 이런 기능들이 오픈됩니다. 라고 할 예정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느냐? 이제 눈치챈 분들은 눈치챘겠죠. 이거 사주 비슷하죠? 근데 완전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주라는 건 지금 고려대랑 서울대 한국 뭐 옛날 문화 그런 박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이 퓨처코인 개발자들이 이걸 만들고 있다 그랬을 때 좀 너무 모르니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사주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고. 말이 길어지는데 요약해서 한 5,500년 전에 황제라는 신, 아니면 황제라는 부처님, 황제라는 임금이 있었대요. 그분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별자리랑 행성들 자리를 통해서 그 행성들에서 나오는 기운이 이때는 이런 기운, 이때는 저런 기운, 이때는 또 다른 기운인데, 이때 태어났을 때는 그 기운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들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까? 그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엄마랑 아빠랑 유전자가 다른데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키도 클 수 있고 키도 작을 수 있고, 애기가 똑똑할 수도 있고, 코가 클 수도 있고 코가 작을 수도 있고, 입이 클 수도 있고, 이빨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다리보다 왼쪽 팔이 더 길 수 있고, 엄청난 끝도 없잖아요. 엄마랑 아빠랑의 유전자가 같이 만나면 끝도 없죠. 그런데 그 순간 태양에서 오는, 그리고 행성들에서 오는, 그리고 별들에서 오는 기운들 때문에 그 수만 가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기들의 가능성들을 줄였어. 딱 한 가지만 딱 나온대요. 레디에이션 때문에, 그 파동 때문에. 그걸 안 믿겨지면
molecular biology만 조금 공부하시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주변의 파동이 어떤 파동인지 음악까지 무슨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음악까지도 이걸 주도한대요. 현재 과학자들이 현재 과학으로 그걸 지금 말해줬어요. 근데 5,500년 전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황제라는 임금이 아니면 부처님인지 신인지 모르겠는데 5,500년 전에 정확히 별자리를 통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면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자가 여기 있다. 정자가 이렇게 날아가는 건 알잖아요. 수영에 헤엄쳐서 날아가는 건 알잖아요. 여기 왔어. 첫째, 너가 제일 잘 날아다니네. 너가 제일 헤엄 잘 치네.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애기가 된다. 아니,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짠! 얘는 있어. 얘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얘는 수백 개, 수만 개, 남자가 15살이면 수천만 개도 될 수 있죠. 엄청 많은, 수천만 개는 안 되겠지. 어쨌든 엄청 많아요, 얘네들이 다 오는데 얘도 안 돼. 아니, 너 안 돼. 넌 싫어. 넌 거부 반응. 너 아니야. 넌 어림도 없어. 이래서 계속 그런데요. 수백 개가 이래 덤비다가 하나만 딱, 너 누구야? 너 괜찮은데 너 얼른 들어와. 그래서 얘만 쑥 들어간대요. 얘만 쑥 들어가요. 그거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되나? 아버지는 한 가지 아버지고 아버지 유전자는 한 가지 유전자인데 이렇게 많은 정자들이 뭐 때문에 얘는 안 되고 근데 얘는 왜 돼? 얘는 왜 되는 거야? 얘랑 이제 다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른 경쟁자 정자들은 뭐가 다를까? 살짝의 atomic resonance frequency가 달라요. 근데 그 atomic resonance frequency는 현재 있는 파동들, radiation의 harmonic이면 허락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교수 수준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어쨌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5,500년 전에 이런 별들이 우리한테 그리고 별들 행성들한테 우리한테 오는 제일 큰 영향들은 뭘까? 빛, 그리고 가마레이, 그리고 엑스레이, 그리고 엄청 많은 파동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또 gravity도 있어요. gravity. 근데 최근에 발견했어요. 이건 지난주인가?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지금 구글하면 나와요. Gravity Waves Discovery라고 구글 해봤어요. Gravity Waves Discovery. 보름 전에 publish 됐어요. 박사들이. 중력의 파동까지 이제 찾았대요. 근데 5,500년 전에 황제가 이걸 알았는데 그래서 별들 그리고 행성들이 우리한테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그거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달걀처럼 돌아요. 여기는 가까웠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돌아요. 가까우면 중력이 더 세고 멀어지면 중력이 연해지고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천지차예요. 그 차이 때문에 아버지의 어느 정자가 지금은 얘랑 만나, 난자랑 만나. 그게 결정이 되는 거래요. 그건 현재 과학이 증명했는 거고요. 그래서 사주가 맞나? 아니요. 사주가 안 맞아요. 사주의 원리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주가 안 맞다 그러는지, 왜냐면 사주는 5,500년 전에는 사주는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예 별자리들이 다 변했어요. 시계도 그 인터넷 시계는 계속 실시간으로 한 가지 시간으로 통신사에서 그거 맞춰주거든요. 근데 옛날 그 밥 먹여주는 시계들 있잖아요. 아니면 엄청 비싼 시계들 있잖아요. 그 롤렉스 같은 애들. 걔네들도 몇 주, 몇 개월마다 몇 번씩 틀려요. 1년마다 1시간, 2시간까지 틀릴 수도 있어요. 시계가 그래요. 그런데 시계랑 똑같이 별자리들, 행성 자리들도 다 변해요. 1년 12달? 아니, 1년 12. 얼마야? 12.3달인가? 그리고 1년 365일? 아니, 365.38인가? 뭐 그런 356. 어떤 나누기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항상 변해요. 매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날은 365.5일, 어떤 해는 365.4일. 자꾸 달라요. 자꾸 똑같은 속도로 태양을 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속도로 우리 갤럭시 은하계에서 이렇게 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주가 안 맞아요. 5,500년 동안 아무도 그걸 조정을 안 했어요. 어제 밤까지. 퓨처뷰 앱 퓨처 코인 개발자들이 어제 출시하는 앱이 나사 데이터베이스까지 들어가서 오타쿠처럼 바보같이 힘들게 정확히 5,500년에 시작되는 사주의 원리를 나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각 별, 각 행성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주 보는 앱 데이터베이스는 한 60년 유효 기간이 60년밖에 안 된대요. 60년 후에는 또 다시 다 조정을 해야 된대요. 신기한 수준으로, 신기한 정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궁합을 예측할 수 있고, 언제 운이 좋고 언제 운이 나쁘고 할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언제 건강 문제 있고 언제 건강 문제가 났고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건강 문제를 갖고 태어났습니까까지 정확히 짚어주는, 제가 토킹바 룸사롱은 아니고 토킹바 그냥 양주 위스키 마시러 갔을 때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아가씨들이 그분들한테 다 생일 내놓으라 그랬어요. 생일 달라고. 다 앱에다가 입력하니까 다들 너무 소름 끼치면서 저보고 다 도사님이라 그래요. 난 한 것도 없는, 난 그냥 이 앱 사용해서 누구 씨는 배가 안 좋네요. 누구 씨는 어렸을 때 피부가 안 좋네요. 아토피가 많고 그리고 여드름도 많았고, 그리고 누구 씨는 지금 현재 양다리네요. 그게 다 나와요. 그럼 다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가씨들은 엄청 신기하고 좋아하고 저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좀 더 봐달라 그러고, 어떤 아가씨들은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위스키 조니 워커 블루 시켜놓으면 조금 한 3분의 1만 마시죠. 키핑해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왠지 절반 이상 그냥 날라갔나? 없어졌어요. 왜 이만큼만 남았지? 확실히 내가 다 마셨을 때는 3분의 2가 남았는데 이렇게 줄었네 그동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앱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앱이
SaaS라 그러거든요. Software as a Service. 월회비 받고 데이팅 앱으로서 사람들이 월회비 내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 팀한테 그리고 사장님한테 엄청 유효하겠죠. 언제 계약하면 된다. 언제 법원 가면 된다. 언제 소송 걸어야 된다. 언제 소송은 피해야 된다. 누구를 직원으로 뽑을까? 그런 거 다 나와요. 누구 팀, 누구 밑에 팀장 누구는 밑에 어떤 직원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직원이 들어가면 이 팀장은 기운을 못 서나 악연일까, 그것까지 다 나와요. 별자리만 바로 잡으면. 근데 그런 앱이 이제 어제 밤에 출시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의 몇 프로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할 것 같아요. 퓨처 코인을 다시 사면 퓨처 바이백이라 그러거든요. 퓨처 코인을 다시 바이백 하면 그냥 2.5조. 그 2.5조 현금으로 누가 줘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퓨처 코인 서포트 해준 사람들 위해서 그 가격을 띄우지 않겠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도 아니지만 완전 생 양아치지. 네, 할 말은 했으니까. 그리고 뭐 주의점은 뭐 보장은 없다는 거, 확실히 뭐 100배, 1000배 된다? 그런 건 인생에 없어요. 그래서 순진하게 이거 사면 내가 이제 은퇴할 수 있다, 부자 된다, 곧 부자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고 그러지는 마세요. 무엇이든지 다 내일 일은 아는 건데.